네. 저희가 이제 앞서 산업용 섹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비중이 커진 산업용 섹터 내에서 네. 이 자산이 이제 물류센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는 따로 이렇게 빼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존의 산업용 센터라 함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제조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이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자산군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 이커머스의 등장과 함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물류 과정에서의 이 부동산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그렇게 좀 배달 서비스의 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 현재의 이 미국 지출이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확 늘어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물류센터가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공급과 많은 수요가 있었냐. 똑같은 이런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이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할 때는 더 많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약 한 3배 정도의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리테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물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물류창고 필요 공간이 기존 대비 3배가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한 이에 맞춰서 공급도 좀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가장 중요해진 이런 자산군이라고 한다면 이 물류센터 중에서도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바로 이 소비자 앞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취합해서 배송하는 이 자산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뭐 물론 이 과정에서 빠르게 또 분류하기 위해서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 중요한 면도 있지만, 사실 라스트 마일이라 함은 이런 대도시 이런 인근 지역의 자산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자산의 또 특징이 공급이 제한적이고 그쵸. 확보하기 어렵고 가격이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라스트 마일에 대한 인기가 점점 더 높아졌는데, 그거를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풀필먼트 센터의 개념 등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원래는 물류 창고였죠. 창고가 그냥 하나의 메인 섹터였지만, 이제는 물류 창고라고 하지 않고 이제 물류 센터, 뭐 디스트리뷰션 센터, 이렇게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곳, 단순히 저장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제는 이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흘러가는 하나의 그냥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이러한 물품들이 다시 재정비되고 재배열돼서 다시 취합돼서 다시 보내지는 이러한 가치 창출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풀필먼트 센터가 또 이 자산군의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분류 포장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다 단순 생산까지 맞습니다. 하려고 요즘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 물류 창고 역시 계속 발전을 해 갔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제약적이었던 사항이, 사실 미국 물류 창고도 평균 연식이 40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낡은 형태의 창고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최신식 물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스펙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규모의 대형 규모의 새로운 물류 창고에 대한 인기가 많았고, 이렇게 신식 물류 창고에 대해서는 아마존이 100% 임차하면서 자기네들 투자를 해가면서 그렇게 풀필먼트 센터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밸류 애들을 계속 해갔던 거죠. 이렇게 신식 창고라 함은 좀 더 이제 필요한 스펙이 높은 층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기에 넓은 그런 공간, 작업 공간, 그리고 사실 또 요즘에는 노동자 인권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충분한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어야 인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신식 이제 자산들이 점점 인기를 갖추고 많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이제 한국도 물류센터 공급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또 특히나 최근에 금융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신규 개발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한국 물류센터에 대해서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까지 지은 건 다 창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브루필드 자산운용이 이제 3분기 컨퍼런스 콜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봤어요. 뭐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지금 범위도 너무 넓고. 맞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브루스 블랙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질문 자체가 되게 폭과 넓이가 넓을 수밖에 없는데 깊이도 깊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플라이트 투 퀄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그건 일단 오피스도 명확하고 또 물류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뭐 이제 결국은 물류센터가 앞으로 각광을 받으려면 기업들한테 이 물류센터가 좀 더 높은 생산성,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러면 물류센터에 어떤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류센터라는 거는 물론 이제 로봇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하겠지만 네. 뭐 완전 100% 대체한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한 로봇과 사람이 절반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제일 네. 가능성이 큰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뭐 쾌적한 공간, 네. 어메니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제 이지스도 상호 펀드에 투자하는 자산들을 보면 아레나스 영종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이제 네. 강조하는 부분도 네. 그런 이제 입주사들을 위한 쾌적한 어떤 식당, 카페 이런 것들 강조하고,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한국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ESR 캔들 스퀘어 리츠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모회사가 이제 투자자, 개발자 네. 뭐 측면에서 보면 제일 이제 퀄리티가 높은 물류센터를 계속 공급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임대료 상승 폭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대도시 인근이 아닌 이선이나 아니면 조금 낡은 자산 위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임대료가 그만큼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반면에 이렇게 주요 라스트 마일에 있거나 아니면 대도시 인근 그리고 최신식 이런 스펙을 갖춘 자산 같은 경우에는 피어 대비 더 높은 임대료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라스트 마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어찌 보면 풀필름부터 투자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뭐 그런 입지를 그 자산을 찾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효율성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근데 물론 이제 사모 쪽에서 보면 이제 블랙스톤이 이제 최근에 리캡을 한 마일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뭐 물론 이제 프롤로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이나 미국 보면 네. 이제 라스트 마일 브랜드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이 라스트 마일이 얼마나 이제 많이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사실 그렇게 딱 막 확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을 이 규모 그러니까 뭐 면적 기준이나 아니면 매출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면적은 이게 벌크 형태, 이게 대형 형태가 크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 해도 뭐 10에서 15% 수준밖에 프로로이스 기준으로는 네. 뭐 그 정도 되지 않지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격 측면에서 보면 뭐 진짜 뭐 평당 가격으로 하면 거의 2배가 차이 날 만큼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런 자산군은 아직까지는 큰 벌크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지만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 라스트 마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물류센터 리츠가 성장했던 네. 그 바탕이 있는 건 이커머스의 고속 성장이 네.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뭐 1만 명 정도 이렇게 고용 감축을 한다고도 했고, 그 이전에 한 4, 5월 전부터 이제 우리가 확보한 이제 물류센터 이제 좀 가수요를 많이 확보했다, 전대를 해서 줄이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그 초대형 물류센터 또 짓겠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지금 한국도 물류센터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꺾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글로벌하게 보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네, 이제 향후 이제 좀 이 물류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과거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구가했던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높은 그런 성장률을 보였죠. 작년에도 거의 15%.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임대료가 15%가 전 세계적으로 올랐는데,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공실률과 높은 임대료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올해 1월 이제 이 1분기까지만 해도 이 프로로이스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임대료 상승이 나타났고, 예상보다 좋은 영업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다들 올해는 끝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더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이거에 이제 찬물을 끼얹었던 게 이번 1분기 4월 말에 있었던 이 아마존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 4월 말 실적 발표에서 커멘트를 할 때 자기네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런 물류창고 임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걸 줄이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요. 이거 이후에 이 물류 섹터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주가 기준으로 프롤로지스는 뭐 거의 170달러, 주당 170달러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이제 최근에는 100달러까지도 이제 떨어진, 네. 물론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그런 흐름을 보였던 첫 시작점이 이제 그 아마존의 그런 실적 발표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은 됐던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 아마존이 빠르게 확보를 해 가면서 당일 배송 능력이라 그러죠. 네. 미국 전역에 그게 뭐 기존에는 뭐 40, 50% 정도밖에 안 됐지만 최근에는 이게 8, 90%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이런 이런 허브를 만들어 놨다. 그 때문에 과거 같은 그런 성장률은 이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쿠팡을 보면 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실적이 좀 개선이 했잖아요. 반전을 봤는데 맞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결국 초창기에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점유율, 이제 확대 그리고 어떤 포지셔닝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맞습니다. 점점 그게 이제 압도적인 사업자가 되면 효율성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외형적으로 확장하고 다음으로는 네. 이제 그거를 잘 갖추어서 네. 내부적으로 이익을 이제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내실을 다지게 되죠. 그러한 추세에서는 사실 다 예측이 가능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많아진 공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그런 성장률을 기반으로 공급이 계속 오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아마존이 이제는 임차 공간 줄이겠다. 심지어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확보한 임차 공간에 대해서도 약 한 3천만 제곱피트 정도는 이제 재임대, 전대를 하겠다라고 발표할 만큼 공격적으로 이제 좀 공간을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칫 이커머스 산업 전체에 대한 좀 우려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이 물류 섹터의 신규 임차의 약 4분의 1을 이 이커머스 섹터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요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들 임차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렇게 급격한 주가 하락을 나타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창고가 워낙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뭐 공실률은 거의 자연 공실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들이 모였고 그에 따라서 나타났던 형상이 이제 오피스와 물류 간의 캡레이트 역전이 일어났죠. 사실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오피스는 이 좋은 땅에 이렇게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가격이 저 교외 지역에 있는 물류 창고보다 못한다? 이건 몇몇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딱 금리 상승기가 딱 되니까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은 게 낮은 캡레이트로 거래가 되고 있었던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이 물류 창고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물류라는 거는 이제 반복 거래가 많지 않아서 오피스에 비해서 네. 이제 금증이 안 된 상품인데 어느 정도 과열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 영향 때문에 주가 하락도 더 크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미국 리츠 시장에서 1등 글로벌 제일 큰 이제 물류센터 리츠 프롤로지스는 여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보면 아마존에 대한 부분 실제로 그래요. 이제 자기들 전체 임차인 중에서 5%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아마존이 뭔데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크 리얼티도 인수를 했고요. 맞습니다. 또 뭐 한편에서 보면 또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것도 들어요. 이제 여기도 뉴 이코노미가 지나는 단계를 보면 이제 아시아의 ESR이라든지 한국의 캔달스퀘어도 마찬가지지만 물류 센터를 하다가 데이터 센터로 확장하고 또 라이프 사이언스 이렇게 확장을 하잖아요. 근데 폴로시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개발이라든지 기존의 물류 센터를 라이프 사이언스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한편 또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강한 자신감이 물류 섹터가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시장 우려가 너무 좀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트렌드적으로 이 물류 산업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프로로지스라는 기업은 워낙 큰 글로벌 1위고 미국 리츠 중에서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보이고 있죠.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낡은 오피스를 매입해서 라이프 사이언스로 좀 바꾼다든가 이러한 또 개발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물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앞서 좀 논란이 됐었던 뭐 아마존의 뭐 약 3천만 제곱피트 이게 사실 큰 규모일 수 있지만 미국 전체 물류 시장에 봐서는 약 한 0.15%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표로 했던 걸 다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 공실률은 0.15%밖에 늘어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다른 업체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다른 이커머스 그렇죠. 아니면 다른 리테일러들에게 이러한 우리 재고 감축 이제는 임차 공간 안 할 거야 더 확대 안 할 거야 이런 흐름이 문제인데 사실 아마존 이후에 그런 멘트를 한 기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한 해석을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근 트렌드가 이런 이커머스 성장이 팬데믹 기간에 빠르게 성장했다가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과한 임차 공간을 좀 확보했던 것도 있었죠. 최근에는 이 리오프닝과 정상화 과정이 되면서 이제 다시 리테일 관련 또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리테일러들의 재고 전략이 예전 2000년 초중반부터 just in time 최고의 효율화, 재고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팬데믹을 겪고 또 이러한 이번 물류 대란, 공급 관련 차질을 겪으면서 이게 just in case, 단순히 효율이 아니라 위험 관리도 같이 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 얘기 즉슨 최소의 재고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부품이나 자기네들이 꼭 판매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재고는 가져가겠다. 그 얘기는 물류 창고 수요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로이스 자체 리서치에서도 이러한 흐름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미국 내에서 신규로 창출되는 이런 임차 니즈가 한 8억 스퀘어피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물류가 이커머스가 조금 주춤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쪽에서의 확장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미국 정부 주요 대통령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온쇼어링. 그렇죠. 네, 이제는 제조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다 가지고 오겠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 시설도 다 미국으로 끌고 오겠다. 그 얘기는 미국 내 인더스트리얼 산업에 더 큰 빠른 발전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커머스가 잠시 주춤한다고 끝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경제나 산업의 발전은 되게 전망이 어려운 게 기존의 성장 방식과 성장 궤도를 안 따른 기업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프롤로지스트를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되게 이제 그 CEO 있잖아요. 네. 하미드 모가단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 보면 약간 일론 머스크 생각도 나요. 이제 그 강한 자신감과 약간 독불장군식인데, 근데 어쨌든 자기 하고자 하는 거 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롤로지스가 지금 이제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게 M&A 된 기업인데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원래 이제 AMB라는 이제 2등 업체가 프롤로지스를 이제 인수한 거예요. 이제 2등, 1등을 이제 인수한 거죠. 그 이후에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사실은 뭐 이제 일반적인 성장 궤도를 따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프롤로지스가 이제 앞으로 어떨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실은 이제 당연히 뭐 그거를 100% 맞다는 예측도 아닌 거고 이제 그걸 이제 단언하기 힘든데 한번 이 프롤로지스라는 회사를 이제 단순히 이제 물류센터였던 이커머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 말고도 이 회사를 면밀히 보시면 앞으로 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롤로지스는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고 이 시장을 계속 잠식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명실상부 원화로 치면 100조가 넘는 규모의 그런 물류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데 이 얘네들의 물류 포트폴리오는 미국 내에서도 거의 한 3%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더 확장해서는 또 얘네들이 아시아, 유럽, 글로벌로 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10억 제곱피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물류 창고와 다른 자산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류가 궁금하다? 그럼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롤로지스를 좀만 걔네들의 이런 IR 자료를 좀만 보면 아마 이해가 확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롤로지스로 결론을 맺게 하는 네, 이 물류센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뭔가 이제 기류가 계속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고요. 프롤로지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ESL, 캔달스퀘어, 리츠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일본 같은 데도 보면 GLP, 굿맨 같은 니체들이 많거든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